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현진 선수가 지난 애틀랜타 원정 경기에 등판해서 시즌 3패째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뉴욕 양키스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애틀랜타전 부진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양키스전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날 류현진 선수의 상대적 부진의 요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한 가지는 개인 컨디션 난조나 당일날 찜통까지 더웠던 날씨처럼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게 바로 심판 판정이죠. 그럼 이런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을 배제하면 이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포수라고 보여지는군요. 지금 류현진 선수는 싸이 영상 수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류현진 선수 본인은 너무 싸이 영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리를 할 수 있고 자칫 부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인이 싸이 영상에 마음을 비우고 시즌을 치르는 것과 구단도 싸이 영상에 대한 마음을 비우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구단은 선수에게는 최대한 부담을 적게 주면서 외부적으로는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경쟁 선수에게 밀리지 않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역대 싸이 영상 수상 후보를 둔 팀들은 자기들 팀에서 수상자가 나오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상례였습니다. 그럼 지금 류현진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경쟁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균 자책입니다. 이게 정말 독보적입니다. 시즌 중반 수비 때문에 복장 터지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비 테스트는 없다고 로버츠 감독이 말했으니 이건 정말 다행인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경쟁자들에게 앞서는 것 말고 부족한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삼진입니다. 삼진은 경쟁 후보로 언급되는 슈어저와 디그롬을 현실적으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들을 확실하게 눌러줄 남은 요소는 이제 다승입니다. 한때 평균 자책 5위권 안에도 못 들던 스트라스버그가 다승으로 싸이 영상 후보로 언급됐던 걸 보면 아직까지도 다승이 싸이 영상 경쟁에서 영향력 있는 지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승수에서 류현진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려면 타격에서 많은 득점 지원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날 애틀랜타전 선발 포수는 바로 러셀 마틴이었습니다. 러셀 마틴은 뛰어난 포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총 23번의 등판에서 러셀 마틴과 18번의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윌 스미스와는 2번, 나머지 3번은 오스틴 반스였습니다. 지금의 환상적인 평균 자책을 만들어낸 것에는 분명 마틴의 도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틴에게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바로 타격입니다. 평균 자책 1점 중반대의 투수가 현재 12승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수치입니다. 18번의 마틴과의 경기에서 마틴이 만들어낸 타점은 총 7타점입니다. 그럼 윌 스미스는 어땠을까요? 류현진과 단 2번의 경기를 같이 했는데 6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8번에서 7타점이면 경기당 0.389점을 득점해주는 꼴이네요. 반면 윌 스미스는 두 경기에서 각각 3타점을 뽑아내줬습니다. 류현진의 평균 자책이 현재 1.64니까 3타점이라는 수치는 승리 투수로 갈 수 있는 단단한 밑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승부처에서 러셀 마틴은 클러치 능력이 0.26이지만 윌 스미스는 0.67로 승부처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타격 스탯을 보겠습니다. 우선 마틴은 169타석에서 15타점을 만들어낸 반면 윌 스미스는 절반도 안 되는 80타석에서 오히려 2배 가까운 28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타율도 마틴은 2할 1푼 3리지만 윌 스미스는 3할 2푼 5리를 쳐주고 있습니다. 커쇼는 어땠을까요? 커쇼의 전담 포수던 오스틴 반스가 마이너로 강등된 이후 그는 미국 현지 시간 7월 27일 이후로는 4번의 경기에서 3번을 스미스와 호흡을 맞췄고 거기서 4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커쇼는 스미스와 총 4번의 선발 호흡을 맞췄는데 그 4번의 경기에서 윌 스미스는 총 11타점을 올려줬습니다. 이렇듯 스미스는 엄청난 공격력으로 팀의 승리를 안겨주는 타자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남은 경기에서 승수를 쌓으려면 스미스의 선발 일정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고 포수라는 포지션이 단순히 방망이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제 포수라는 수비 포지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류현진은 스미스와의 2번의 호흡에서 총 13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도 2할 2푼 1리와 2할 2푼 1리로 마틴과의 호흡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두 경기의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0.94와 0.93으로 역시 마틴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무실점 경기 중 하나는 바로 쿠어스 필드였습니다. 선발 투수가 느끼는 체감 지수는 어떨까요? 류현진 선수는 본인의 MLB 류현진 일기에서 3명의 포수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오스틴 반스는 투수의 공을 받아본 후 그날 좋다고 생각되는 공을 주로 던지게 하고, 러셀 마틴은 베테랑답게 상대 타자들의 특징을 오랫동안 파악하고 연구해서 공을 던지게 하고, 마지막으로 윌 스미스는 허니커 투수 코치가 분석해준 대로 던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윌 스미스에 대한 언급을 더 했습니다. 신기한 건 신인 포수 윌 스미스이다.
아무리 낙차 큰 슬라이더를 던져도 잘 잡아내고 분명 커터가 들어올 줄 알고 있다가 구속을 줄이고 각이 크게 휘어져 들어오는 슬라이더를 보고 다소 놀랄 법도 한데 전혀 문제없이 포구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일기장에 기술했습니다. 요는 윌 스미스가 포수라는 포지션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커쇼도 윌 스미스와 처음 호흡을 맞춰보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고개 저을 일이 없었다 라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상대는 양키스입니다. 현재 다저스와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팀이죠.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은 월드시리즈 진출 시 홈경기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구단의 유불리는 물론이거니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류현진 선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경기에 가급적 윌 스미스가 선발로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투표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간의 기억력은 때로는 그리 좋지 못해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의 성적이 더 인상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서부와 동부의 명문구단,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의 명문구단, 역사적인 투수 왕국과 역사적인 타자 왕국의 맞대결, 이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꼭 승리 투수가 돼서 강한 이미지를 남긴과 동시에 승수라는 기록도 확보해서 사이 영상 수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